아, 이거 참 재밌긴 한데 휠로 안 하고 컨트롤러로 하니까 잘 되지도 않고 재미도 좀 떨어지는 것 같네. 아, 그래. 오랜만에 창고에서 레이싱 휠을 꺼내야 되겠다. 와, 아, 이 창고 이거. 아, 이 레이싱 휠 꺼내려면 창고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고 휠 꺼낸 다음에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어넣으려면 물건을 또 빼낸 다음에 휠을 또 집어넣어야 되고. 아, 이건 안 되겠네. 잠깐만, 근데 이 박스가 뭐였지? 이것은 궁극의 레이싱 시뮬레이터 토미. 와, 배터리도 엄청난 게 들어가네.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이 토미 자동차, 이 제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흔한 장난감은 아니었죠.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 이걸 많이 가지고 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막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고장난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 이베이에서 예전에 구한 다음에 배터리가 집에 맞는 게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꺼내서 해본 건데, 고장난 제품이네요. 정크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이 새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만든 엑스박스 휴대용 게임기에서 해봤는데, 컨트롤러로 하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 뭔가 이 휠로 하는 그런 맛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장난감을 한번 레이싱 게임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휠 사용하고 기어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 있겠죠. 여기 요거 예전에 서양의 모더들이 많이 하던 그런 건데, 라즈베리 파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하신 분이 꽤 계셨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M100 미니 PC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손쉽게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서,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계기판, 여기가 게임 화면이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게임 화면, 그리고 여기를 계기판 화면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게임 화면 보면서 여기서 레이싱 게임의 계기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죠. 바로 심허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이긴 한데, 요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 모니터 두 개로 게임을 하실 분들에게는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게임을 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라면 720p 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설정 낮음, 그리고 여기 3.5인치 정도 되나요? 여기에 작은 모니터 이렇게 두 개 놓고, 여기에는 이제 예전에 제가 벽돌 깨기 할 때 마우스를 이용해서 회전 원판으로 했었는데, 그렇지만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죠. 자, 그래서 또 요게 필요합니다. 아케이드 스피너. 예전에 벽돌 깨기라든가 여러 돌리는 게임들 할 때 사용되던 제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 스피너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벽돌 깨기라든가 그런 게임들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요 휠을 빼서 여기다 연결하면 레이싱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여러 레이싱 게임들을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아세트 코로사라든가 유로트럭, 이런 게임들은 낮은 옵션으로 잘 돌아가는데, 아쉽게도 포르자 호라이즌 6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미니 PC 5625U 같은 어느 정도 중급 성능의 미니 PC로 해봤는데 거기서도 안 됩니다. 이 권장 사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내장에서는 아마 스팀덱 이상 되는 그 정도 내장 그래픽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니 PC들은 좀 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도 힘들겠죠. 요 작은 사이즈 M100 이 정도가 딱인데, 다른 게임들은 그냥 여기서 하고, 포르자 호라이즌 6라든가 이 M100에서 낮은 옵션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게임들은 로갈리 X 같은 그런 UMPC 같은 거 연결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의 휴대용 레이싱 게임기. 네, 정말 기대되는데,
뭐 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거 하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개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통이 원래 돌아가야 되는 건데 여기 어디선가 빠진 건지 되게 단순한 기계일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이것저것 복잡한 게 많네요. 네, 어쨌든 이제 뭐 분해해서 더 이상 사용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스위치 같은 거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여기는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2개 장착하고 이 하판에 배터리 PC 본체에 장착해서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용 레이싱 게임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 휠도 제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너트를 글루건으로 붙여줬습니다. 버튼 2개, 이쪽에도 2개, 그리고 푸시가 되게끔 전원 스위치를 만들고, 요거는 전체적인 전원이죠. 자동차 게임기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후면, 볼륨, 그리고 USB 포트, 타입C 포트로 여기에 있는 키보드 제로 딜레이 보드, 핸들 휠, 그리고 세컨 디스플레이에 전원 및 터치,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V 충전 포트. 자, 그리고 요거는 제작 과정에 안 나온 건데, 요걸 어쩔 수 없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세팅이 키보드 마우스 세팅이죠. 그래서 이런 게 아날로그가 안 됩니다. 그냥 키보드처럼 똑딱 온 오프로 밖에 안 됩니다. 밟는 세기에 따라서 작동이 달라지는 아날로그 형식은 안 되고 요 형식으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USB로 꽂으면 키보드 1, 2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USB 포트에 꽂아서 실행을 했는데 요걸 누르면 1, 2가 잡힙니다. 그런데 실제 게임에서는 또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심지어는 요 무선 키보드를 연결해서 여기서 1, 2를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키보드 제로 딜레이 보드와 요거는 동시에 작동이 되는데 요 제품은 또 동시에 작동이 안 됩니다. 옵션에서는 1, 2로 이걸 누르면 1, 2가 먹히는데 실제 게임에서는 이게 안 되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걸 뜯어서 여기 보시면 이 기판이 왼쪽 오른쪽 버튼을 키보드 1번 2번으로 출력시키는 그런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 기판에서 이 푸시 버튼 2개를 떼내서 USB 단자에 이렇게 직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접점이 2개의 버튼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USB 암잭을 통해서 이 키보드 제로 딜레이 보드에 버튼 2개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있는 제로 딜레이 보드에 요게 버튼 2개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죠, 게임하는데.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트리 미니 PC 동시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듀얼 모니터 윈도우 PC 게임기죠. 정말 작고 아담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휠이 마우스로 작동하는 것이고 키보드 마우스 조합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로 딜레이 보드 각각에 제가 넣어준 것들, 이 왼쪽에 있는 이 2개는 하나는 엔터, 하나는 ESC입니다. 그래서 ESC, 요건 엔터. 자, 여기 보시면 A, S, 요거는 이제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작동이 되죠. 요거는 이제 D, F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 허브를 켜서 심 허브가 켜지면 이렇게 세컨 모니터에 계기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PC에 깔려 있는 게임 아세토 코르사, 유로트럭, 프로젝트 카스, 포르자 호라이즌은 안 되죠. 아세토 코르사는 또 해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여기에 맞는 해상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프로젝트 카스, 그리고 그리드2도 실행이 되고 아주 잘 돌아가는데, 이 엠벡에서 그리드2는 아주 잘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키보드 마우스 조합이 안 되고 키보드만 됩니다. 그래서 이 휠이 안 되고 왼쪽 키보드 오른쪽 키보드로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포르자 호라이즌 6도 마찬가지로 키마 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카스 요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감 나죠? 이게 상당히 어렵네요.
오, 이게 핸들링이 쉽지가 않네요. 옆에 디스플레이가 반응이 좀 느리네요. 아, 이게 참 실제 핸들로 하다가 이걸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이게. 오호. 작동도 잘 되죠? Okay, mate, you need to box this lap. Box this lap and take your drive-through penalty. Box this lap, confirmed. 아하. 아, 이 돌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연습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트롤도 다 잘 되고. 자, 프로젝트 카스 해봤고, 유로트럭.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막 돌리는 게 없어서.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럭 루트 어드바이저. 네, 요걸 사용하면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요런 걸 사용하면 조금 더 트럭 운전하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네, 요것도 엠백에서 상당히 잘 돌아가죠. 뭐 사실 화면이 작고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다 잘 돌아갑니다. 웬만한 게임들은 낮은 옵션으로 놓으면 다 잘 돌아갑니다. 네, 요거는 그래도 할만하네요. 조금 더 감도를 낮춰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핸들이 너무 휙휙 돌아가서. 네, 유로트럭 전용 머신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알리 같은 데서 이런 비슷한 거 만들어서 팔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잘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쪽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 운전대 밑에 이런 작은 디스플레이를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또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유로트럭 하기엔 정말 좋네요. 핸들 감도가 너무 높아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이게 트럭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알짱거려. 무핸들이라서 1차선이 트럭 차선 아닌가요? 속도가 너무 붙었는데 갑자기 18 윌러가 돼버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뭐야, 이거 왜 일로 빠져? 와, 왜 일로 빠지는 거야? 아, 화면이 작아서 작은 화면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못 보고. 자, 이렇게 유로트럭 시뮬레이터까지 해봤고, 자, 이제 이걸 만든 목적, 포르자 호라이즌 때문에 만들었는데, 포르자 호라이즌도 그리드2처럼 키보드 마우스 모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듀얼 디스플레이가 지원이 되죠. 그래서 이쪽 두 개를 이 허브로 켜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 컨트롤러를 외부 기기에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키보드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키보드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 단독으로 밖에 안 됩니다. 자, 좌회전 요걸 설정하면 이 마우스가 안 먹히죠. 안타깝게도 이 키보드 마우스 세팅의 이 게임기로는 포르자 호라이즌을 못합니다. 아쉽네요. 뭐 키도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자, 이 휠 돌릴 때 마우스 커서는 나오는데, 뭐 엑셀도 되죠. 엑셀도 지금 밟아서 엑셀도 되는데, 이 게임이 나오면서 제가 요거를 예전부터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를 실행에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이 포르자 호라이즌 6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용 레이싱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뭐 맘에 같은 거 할 때 요걸로, 사실 벽돌 깨기용이죠. 요건 네, 스피너가 들어가는, 여기다가 뭐 스피너 넣어서 스피너로 해도 되고, 스피너가 훨씬 더 부드럽게 돌긴 하네요. 요걸로 그냥 레이싱 게임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레이싱 게임기로 만든 거니까. 일단 키보드 마우스 모드를 지원 안 하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고,
이 마우스 왼쪽으로 가는 거를 키보드 왼쪽으로 인식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모든 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설치한 게임 중에 되는 게임 2가지 해봤고, 포르자 호라이즌이 조금 아쉽고,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그런 레이싱 게임기를 이렇게 윈도우 듀얼 스크린의 게임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컨트롤이 어려워서 프로젝트 카스를 조금 하기 힘들었다는, 물론 적응이 좀 필요하겠죠. 레이싱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고전 게임으로 가면 또 끝이 없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는 어트랙트 모드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깔지 못했는데, 어트랙트 모드를 깔면 이제 아웃런이 실행되면 여기 아웃런 마퀴 화면이 나오게, 그렇게도 또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쇼츠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웃런 플레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